여러분,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면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사진인데요. 바로 탈북자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또한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영내로 진입하다가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들의 모습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한국으로 입국한 누적 탈북자 수는 약 34,000명으로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귀순한 사람들, 목숨을 걸어서라도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붕괴되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탈북자가 늘어났는데요. 이 시기에는 북중국경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단신으로도 도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 맞은편 마을에 살던 조선족들도 강을 넘어 먹을 것을 찾아온 탈북민을 불쌍히 여겨 도와줬었죠. 하지만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오자 중국 국경 마을의 민심은 싸늘해졌고 이런 도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봄부터는 탈북자들에 의해 가축 절도, 강도 행위가 벌어지자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북한 여성들을 꼬드겨 중국 내륙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도 시작되었죠. 애초에 90년대는 한국으로 입국할 루트가 개척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도강한 생계형 탈북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생각조차 못하고 식량을 얻어 가족에게 주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탈북이 활성화된 시기는 바로 2000년대인데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은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기독교 교회의 도움을 받아 탈북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와 브로커들을 통해 몽골, 동남아 등 다양한 탈북 루트가 생겨나게 되었죠. 특히 북한과 친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과 한국 모두 친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 높은 루트로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무사히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연락을 하게 되면서 돈도 보내주게 되고 대북 송금과 이를 중개해주는 브로커가 생기기 시작하며 점차 탈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2010년대 들어서 북한에서 북중국경을 통한 무역과 밀수, 북한의 배급제를 대체해 나온 장마당 시장경제 활성화로 차츰 개방되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자신이 살던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연히 접한 외부의 문물이나 소식통을 통해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북한 체제보다 낫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장마당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문물을 접하게 되고 대북 송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먼저 탈북한 사람이 브로커를 고용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연고형 탈북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생계형 탈북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부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은 풍족하더라도 언제 숙청당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탈북하여 입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토록 충성해온 체제에 배신감을 느껴 도망치는 케이스도 있죠. 그러나 탈북자들도 코로나19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이를 빌미로 김정은이 국경과 내륙 모두 대대적인 봉쇄를 시작한 건데요. 국경선 지역에 새로운 철책과 담벽을 건설하고 북중국경의 국경 경비대를 견제하기 위해 폭풍군단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탈북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또한 김여정은 탈북민을 때려잡자는 광기에 가까운 반응도 보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본보기로 총살당한다는 얘기까지 퍼지며 발길이 또 끊겼죠. 이뿐만 아니라 2023년 8월부터 함경북도의 북중국경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탈북 경로의 지뢰까지 매설하고 발자국을 남기게 하도록 아주 고운 모래를 깔아놨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자 관련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난민의 절대 다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신고하거나 보호 요청을 하는 순간 강제 북송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을 꿈꾸는데요.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탈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죠. 주요 탈북 루트였던 압록강 북한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고 중국에 들어간 뒤 공안을 매수해 육로로 동남아 국가까지 넘어가는 탈북 비용은 한 명당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비용이 이 정도이고 현재는 맥봉강이 말라가 노출 위험도가 증가했고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최대 10배까지 치솟았다고 하네요. 현재 러시아를 거친다거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곧장 직행하는 등 갖가지의 탈북 루트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새로 개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 같은 경우 해외에서 다이렉트로 우리나라에 망명 신청을 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해외 파견 보낸 노동자들이 단체로 탈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단순히 북에서 남으로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시간대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국어, 컴퓨터 타자치는 법 등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튜토리얼을 거친 이후에도 완벽 적응이 힘들다고 하네요. 하나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인맥의 역할도 해주는데요. 서로 의지하며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 통일부나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를 통해 여러가지 정책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집이 없으니 주거지원금 지원 또는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취업을 위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낭비한다는 아니꼬운 시선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탈북민들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운 나쁜 사람들일 뿐이니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